저기 유튜브 찍는 분 성명서 하나 주세요. 저 뒤쪽에. 조혜연 회원님 오셨어요? 자, 이 피켓을 옆으로 좀 빼주세요. 옆에다 세워주세요. 옆에다가. 이명도 노면 하나 있고, 저출산행법 있고. 저 조심하시고요. 그 앞쪽에다 하나 놓으시고. 자, 오늘 기자회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1분 있다가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 음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를 할 겁니다. 양쪽에 그 현수막을 들고 계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뒤로 돌아 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서 제2차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날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우리가 이민청을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한 기본 정책을 이번에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민청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 대표 발의하고 두 가지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철회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잠시 힘들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뒤로 돌아 정면의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대로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민국 이리원하세 뒤로 돌아 음악. 자, 정면을 보시고 발언하실 분은 가운데로 오시고 또 뒤에 오신 분도 중간 2열에 사이사이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명서 발표할 분 몇 시에 오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인데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또한 밤을 새서 성명서를 쓰고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도록 또 발언하시는 분을 연락도 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꼬박 밤을 샜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까? 국민의 동의가 없이 국민의 힘이 이름만 국민의 힘이지 국민의 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만집니다.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개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정치인이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명운이 자기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로 다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나중에 이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국가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잠시 인기 반짝했다 사라지고 정권도 몇 년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많은 우리 자녀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미 실패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대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일개 정치인이 정부 관료들이 자기들 탁상머리로 이것을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반드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라며 오늘 2차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있을 것이고 1인 시위도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문제점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전문가이시고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라는 책을 공동 저술한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 대표
그리고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신 유병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민청 문제는 작년까지 이제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원맨쇼 하듯이 혼자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가면서 사실상 이제 바톤이 법무부에서 국회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오늘 정초에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였습니다. 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말이죠.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참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거는 내년 총선을 아예 그냥 망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인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시작하는데 이거야말로 우선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 헌법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구성을 다민족 다인종 해가지고 이 국가의 그 정체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러한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는 그 애국가 후렴 부분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 사람 대한 사람으로 길이 보존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국민의 구성이 다민족 다인종화 되어 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뭐 남북 통일이라는 이 당위성도 이게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북한하고 이제 같은 민족,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제 그런 당위성에서부터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제 다민족 다인종화가 되면은 통일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런 그 국가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국가 이거 우리 헌법에 정해진 그 어떤 헌법 정신을 고려하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부 정치인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을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을 저 한동훈 장관의 이제 표현대로라면은 지역에 이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이 외국인들을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분소리 없이 거기 외국인이니까 살 것 그 정착해서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낙후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는 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살기 싫어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당연히 살 것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이게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3D 업종, 이른바 3D 업종에서
우리 국민의 노동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뭐 200을 번다면 그 200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근 1년 이상 벌이가 되는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동기부터가, 일에 대한 동기부터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3D 업종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는 전혀 그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업종에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환경, 그런 노동 조건에서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업종에서 일을 안 한다고, 또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안 산다고 해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착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비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컨트롤 타워론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은 각 부처에 이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은 뭐 교육부, 뭐 우수인재는 이제 뭐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이제 부처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체류자들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각 부처에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이거든요. 이민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업무들이 각 부처의 그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이민청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 외국인들, 장기 체류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이민청에서 그 행정적 서비스를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이제 뭐 지금 한 50만 명이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서 관리가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법무부에서 체류 관리를 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담당 직원들이 전국에 한 300명도 채 안 됩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지금 200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가 5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상황을 물리적으로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은 차라리 법무부가 아니라 이 출입국 외국인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와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선진 이민행정 체계를 지향한다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이제 이민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이거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내무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국가안보나 이런 안보 관련 부처에서 출입국 외국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할 좀 능력이 없고 할 의지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짓을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진 출국을 유도해가지고 그 자진 출국한 숫자만큼 이제 불법 체류자 숫자의 통계 자료에서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 단속해서 처벌해서 이거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런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불법 체류자를 자꾸 방치하고 더 불법 체류를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불법 체류하고 있더라도 조금만 버티면은 좀 있다가 이제 자진 출국을 유도해서 처벌 없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인원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면은 200여 명 되는 그 출입국 직원들로서는 단속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은 그걸 못하는 거를 그냥 까로 뭉개고 있지 말고 행정안전부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경찰이 한 15만 명 됩니다. 그 경찰 조직과 지자체의 그 촘촘한 행정망으로 우리 행정안전부가 경찰이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출입국 관리 직원들을 뭐 수만 명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면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이민청 설립의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열거한 것과 같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우리가 당부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이민청 설립에 대한 그 농구가 없고 그 다음에 해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반대하고 있는 이 이민청 이슈를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민청 추진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촉구한다. 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민청은 사실은 좌파들의 어젠다고 좌파 이론들에 의해서 좌파들이 선호하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 좌파들이 다 무차별 이민을 받아들여서 각 나라를 유엔의 어젠다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외국에서 추종하니까 다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러한 이민을 무차별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심각하고 얼마 전에는 사실 프랑스에서 오히려 이민법을 개정을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가 두 조각이 나고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해당이 되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프랑스인인데 이제는 그러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외국이 어떤 흐름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나라들이 이미 실패하고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답습하다 쫓아간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분 발언이 있기 때문에 다음 발언 모시겠습니다.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시고 또한 국민주권행동 전문위원이신 신만섭 프랑스 정책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만섭 박사님. 어디 가셨나봐요. 또 전화 왔어요. 자, 잠시 후에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짧게 3, 4분으로 이제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자, 우리문화 바른문화연대 대표이시고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이신 하승란 대표님 발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문화연대 대표 하승란입니다. 조금 날씨가 풀렸지만 여러분들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나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의한 이민청 신설 정부 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법무부와 국민의힘의 이민청 신설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구상임을 알고 적극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의 대책이 이민정 신설입니까? 오히려 결혼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설득하고 결혼 출산 회복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껏 노동력 부족 등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깊이 노력해보지도 않던 정부와 국회가 어처구니 없는 이민정 신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김형동 외 27인의 국회의원들 즉각 처리하고 반성하라! 나라를 살리려는 법입니까? 죽이려는 법입니까? 조건으로 경쟁시키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을 유유인력을 사용,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보강하는 정책이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 126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구 유인력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남아도는데 대체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민정을 신설, 다민족을 유입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야말로 국가 자살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유효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공장과 건설 현장 그리고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가능한 경제적 수단의 숫자로만 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이민 확대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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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에 어려서부터 자긍심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수 혈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한 형제 자매라는 긍지가 컸던 것입니다. 저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 국내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크게 공감합니다. 헝가리는 반이민 정책의 기조하에 전통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이른바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 수용 학대론자들이 단골 메뉴처럼 써먹는 한국인들은 이른바 3D 업종의 일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고용주들의 입장만 대변할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적어도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어려운 나라 외국인들의 한 달치 임금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1년치 이상의 고임금을 주면서 데리고 와 우리 국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과 유유인력을 사용,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보강하는 정책이나 뼈아픈 노력은 보이질 않고 청년 실업자 126만, 퇴직인구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대체 인력 보강을 위해 인민청을 국가 조직기구로 설립, 다민족을 유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자살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력을 활용, 제조공장과 건설 현장 그리고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이슬람 등 다민족 다문화 유입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대주의 근성이 있는 우리 국민들, 정체성이 쉽게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조직하는 이민정 신설로 인한 외국 노동자들 유입은 그렇지 않아도 체제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강박관념이 밀려와 두렵습니다. 사시사철이 있고 정이 있고 도덕과 윤리를 가치로 여기며 사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더 깊은 성찰과 노력 없이 너무 쉽게 법으로 제도로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홍수처럼 밀려올 다민족 다문화의 유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법까지 발의되어 개정되는 국가조직 인민청 신설을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슬람 다처제로 인한 무차별 자녀 생산, 거기에 따른 치안 문제와 살인, 성폭력, 지금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인민청 반대를 위해 총 걸기합시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리고 깨우치고 계몽하는 일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인민청 신설 결단코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명수 김형동 외 국민의힘 27인이 발의한 정보조직 인민청 개정안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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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현재 좀 앞에 계셨던 분들은 또 한 발 뒤로 쓰고 젊은 우리 여성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저 앞으로 다 나오세요. 발언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저쪽. 자, 발언자랑 해서 앞으로 다 나오시고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민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NAP라고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나쁜 내용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잘못된 교육을 그대로 심어주는,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NAP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이민들에 대해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어서 4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4차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민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전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 지난 주에 법무부 앞에 우리가 요청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받지를 않겠다고 그래요. 테스크포스가 하나 거기 세워진 거지 아직 정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성명서를 포함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틀 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런 악랄한 악질들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우리 관료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마이크를 타니까. 알았어. 자, 이제 다문화주의는 국가자살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신 오세라비 작가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26일 날 법무부 앞에서 이게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정적 발표를 하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민자 나라를 선포를 한 거예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이것이 비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고도 이것이 글로벌 선도국가입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은 이게 무슨 어디 무적의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진다는 증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유럽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어요. 집도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마약, 도박, 강간, 범죄가 지금 들끓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미쳤습니다. 원래 이민청은 좌파 정당,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거꾸로 합니까? 어떻게 명색이 우파 정부, 명색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무려 그냥 한 3분의 1 가량이 이민청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어땠습니까? 아예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속지주의를 폐지를 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도대체 지금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영국의 런던에 33개 자치구가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개가 무슬림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책에도 나오고 자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자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편적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국적을 줍니까? 그 부모의 아동의 부모가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세력인지 어떻게 알고, 이게 무슨 오지랖 넓은 인도주의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게요, 아주 정밀하게 우리 다문화 가족 그 지원법 이런 걸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완전히 국가가 베푸는 선심성 사업이 되었어요. 복지, 주거, 교육, 이게 완전히 재정을 붓고 있어요. 1년에 6천억 가량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와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지. 무슨 그게 특혜도 아니고, 무슨 인권보호, 인권 차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한 번 이민을 받아들이면 외국처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스웨덴이 지금 전 인구 20%, 2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이제는 스웨덴은 끝났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이제 멀쩡한 나라 하나 절대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그렇게 속죄주의를 폐지하고 이민을 반대를 합니까? 왜 그런 현실을 모르고 이거 무슨 어떻게 시대착오적인 이민청을 발의를 합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표 이민청 이래가지고 총선 공약으로 지금 내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동, 이명수 의원 분명히 말합니다. 이민청 정부 조직 개정안 폐기하세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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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핵심을 잘 지적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이민청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대를 받고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무슨 차별을 한다고? 이런 법안을 만들면 해외 국가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진실을 호도하고. 이런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아니,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데 헛똑똑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프랑스에 가서 정책 박사를 하시고 프랑스 상황을 아시는 우리 신만서 박사님, 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문화는 국가자산이다. 공동저자인 신만섭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발언자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가 지금 법을 바꿨습니다. 무슨 법을 바꿨느냐? 이민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근 100년 이상 지속했던 속지주의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속지주의가 뭡니까? 외국인이더라도 여기에 와서 이민을 와서 아니면은 그냥 뭐 유학생으로 오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국적을 따는 겁니다. 그게 속지주의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 속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민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민법이 무려 한 2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이민법 논란이 프랑스 의회에서 한 2년 동안 이것이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지난달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통이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이민법안에 또 뭐가 있느냐?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혜택을 주던 의료 혜택까지 그것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진료 혜택 이것도 폐지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권에서 소련과 동구권 모델을 닮아가겠다고 거기를 따라서 우리 국가를 개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펄펄 날뛰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권이 무너지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자 전부 당황 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폴란드에서, 헝가리, 체코에서 온 유학생들이 전부 다 그 체제를 갖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영 달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거 거의 끝물을 잡고 끝자락을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네. 이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이민이라는 단어와 이민이라는 현실 우리 이민국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이민 경험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100여 년 이상 이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지금 문 닫고 있는데 한국 이민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이민청을 신설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민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여기 한국은요, 이민을 해서 전혀 이민 경험도 없는 이 한국이 여기 이민자들 받아들여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때까지 사회적인 통합 별 문제 없었어요. 네? 정체성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거 굉장히 앞으로 이민자들 여기 들어와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민자들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아보세요. 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치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로 보니까 미국인이 우리나라 이민자 받는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좀 심심한가 보다, 한국이. 그동안에 치안에 아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의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한 모양이다. 뭐 다양성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여기에 지금 저거 외국인을 들여서 뭐 조화롭게 살아보자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봐라, 지금. 당장 미국이라든지, 지금 유럽의 스웨덴 이런 나라들 봐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라의 치안이 엉망진창. 여러분, 이런 말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성들이 밤 12시까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수도 한복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세계에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한국? 이런 분위기를 깨고
이제 앞으로 늘상 나가서 무슨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예? 치안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항상 불어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구 감소 문제, 일단 해외 동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외 동포를 받아들이는데 우선 힘을 쓰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 단합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말이죠. 여기 정말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통합이 안 되면은 내분이 일어나고 그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 옆에 나라들 보세요. 유럽은 그나마 옆에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다 우호 국가들이에요. 친선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어떻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전부 우리에 그렇게 만만치 않고 호의적으로 보는 나라들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민자들 들어와요? 그럼 그 나라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내분 일어나 보세요.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 내분 일어나 보세요. 우리나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옆 나라들이 참견을 해요. 옆 나라들이 계속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나라 엉망진창됩니다. 각성합시다. 국민의힘 각성하라.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살아보시고 정치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우리 신만서 박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전혀 역사 배경이 없는데 이민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지금 외국인들을 너무 우대를 해서 문제인데 임금도 동일임금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차별 운운하는 이런 한심한 무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모두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한동훈 장관도 유럽을 잠깐 책으로만 보다가 유럽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스웨덴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스웨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 우리가 그분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경험도 없이 실질적으로 유럽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조금 인기가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보내려고 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발언 모시겠습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현희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3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김영희입니다. 저는 12월 23일에 명동에 갔었습니다. 거기 명동 중앙통에 갔었는데요. 거기 이미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없었고요. 중국인들과 또 아랍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한국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주위에서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전, 20년 전쯤이었는데 제가 한 여자 대학교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이슬람권, 중동권의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좀 핸섬하고 잘생긴 그 무슬림 남성들이 또 돈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여대생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꽃길일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혼해보니 이미 본국에 부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에 따르도록 강압을 받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종교를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이렇듯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구 대연동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내려갔고 저도 그 전에 골조가 있을 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골목에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그 골목에 알바기로 그 모스크가 지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다 집을 팔고 나갔고 한 10여 세대가 남아있는데 여기 오늘 사회 보신 주 대표님과 거기 주민들 10명이 도시개발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주민들 10명과 함께 그 대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무단 검거로 고발하겠다고 3차례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제시를 하였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 10명, 고작 10명이었는데 경찰 병력이 몇 명이 떴는 줄 아십니까? 200명 이상이 떴습니다. 그 복도며 그 로비며 바깥에 경찰이 도대체 대구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거기에 다 총 집결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경찰들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그러한 위해를 간 그 10명의 사람들이 폭탄입니까? 혐오 세력입니까? 그런데 10명, 그러면 한 사람당 20명이 감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20명이 한 명을 제압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듯 우리가 여러가지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 먹히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이 있는 문화는 좋지만 다문화 정책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이제 다양성과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국가 자살이다.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이민청 신설이 아니다. 이민청 신설 정보조직법 즉각 철폐하라! 철폐하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성명서가 길기 때문에 발언들을 좀 짧게 했습니다. 자, 이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동소의 기독시민연대 회원 조혜은 회원님과 반동소의 기독시민연대 금글로리아 간사님과 조혜은 회원님 발언해서 이제 긴 성명서 지금 빠른 속도로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해 말 12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대한민국을 위험의 파트를 법무부 추진, 이민청 설립 절대 반대하며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종료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일과 시간에 맞춰 국민주권행동 홍영태, 주요셉 두 공동상임대표가 법무부의 성명서와 공문을 첨부한 요청서를 민원으로 제출하려 법무부를 방문했는데 요청서를 접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과천경찰서 정보관이 법무부에 연락을 취한 줄 알았지만 민원실 접수 창구 앞까지만 안내했고 또 민원실에 접수하며 법무부에 연락을 취하니 사전 연락을 받은 바 없고 또 이민청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아직 태스크포스밖에 얻는 게 없기에 접수 여부와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할지를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속시간을 끌었다. 법무부 직원과 언성을 높인 통화를 하고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1인 공동 상표만 만나겠다는 제약하에 정부과천청사 끝쪽 법무부 청사 건물로 걸어가 외국인 정책과 여직원으로부터 2024년 1월 4일자 처리 완료 예정일이 적힌 접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틀 후인 12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뒤통수를 가격당한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우리의 민원을 접수받은 다음날 입구 이민관리청 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23년에서 2027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하며 극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태스크포스만 만들어진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담당 부서가 정해졌음에도 아직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려는 전형적 기만 행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안을 일개 정부 부서가 밀실 행정으로 모의하고 국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을 속이려 기만적 술책을 드러낸 법무부 밀실행정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법무부가 이처럼 역사의 심판을 초래할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무모하게 계엄령하에 군사정책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를 결코 자시치 않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6일에 충남 아산시감 4선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6328에는 10명의 공동 발의자로 강대식, 구자근, 김상훈, 김소흥, 서일준, 엄태영, 유성범, 윤상현, 조명희, 최춘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9월 16일에도 경북 안동시 예천군 초선인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7392에는 25인 공동 발의자로 이미자, 김희곤, 구자근, 이인선, 김영판, 강기훈, 백종원, 박덕흠, 박상민, 송석준, 박대수, 임병헌, 김예지, 정찬민, 양정수, 김병욱, 김하경, 조명희, 한기호, 김웅, 권명호, 김영선, 이현승, 하영재, 전주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는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초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깊은 연구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아무개 의원의 법안에 품앗이로 이름을 올린 거라면 이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나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왔을 텐데 그런 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의정보고서에 알리려는 목적의 생색내기용 품앗이 입법 발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초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씨름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지금껏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손 놓고 있다가 너무나 항의하고 무책임하게 외국인 유입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럽에서 겪고 있는 마구잡이 이민 정책의 후유증, 무차별미와 다문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서유럽 정상들은 오래전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음을 알아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 집권당 기독교 민주연합 최대우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려던 독일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또한 2011년 2월 미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에 실패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실토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2011년 2월 10일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
때 푸엉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러한 서유럽의 실패사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를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하고 있어 기가 막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요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 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주민이 겪을 사회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4항 및 제5항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후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함에도 무리하게 법무부의 요청을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악수를 더 당위성은 물론 실효성마저 의심을 품게 하며 대한민국이 마치 외국인을 차별하는 국가인 것처럼 오인토록 만들고 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현안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인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 재등포의 출신국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한 소모성 사회적 갈등은 사회 통합의 또 다른 위기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요청으로 국경 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 처우 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 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4항 및 제5항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처럼 무리하게 법무부의 요청을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악수를 두고 있고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이민 정책의 공론화 운운하며 인구 절벽 위기를 빌미로 외국 노동력 유입을 용이하게 만들고 외국인 차별 문제나 난민 정책 등을 끼워넣어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인이나 난민을 차별하는 국가로 오인토록 만들고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과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전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주장이며 공론화 자체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김영동 의원에 대해선 그의 배경을 크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경북 안동시 예천군 21대 국회의원 후보시설 무소속 권태기 후보로부터 김 후보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 13년째 기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외배되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공격받은 바 있고 안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선 박인우 후보가 배우자의 국적을 묻자 후보자 배우자의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아내의 국적이 아직 중국어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애국안동시민 후보 만들기 운동본부와 안동 태극기 애국동지회 간부들이 밀식야학과 낙하산 단수공천 장인의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였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동 의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거두절미하고 2022년 출마 당시 결혼 13년차 배우자의 국적을 그대로 공산국가 중국으로 둔 상태에서 대한민국 보수당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정치인으로서 자세와 국가인식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차 성명서에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에서 31세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가 성추행을 피해 달아나던 1학년 여중생 강수환 양의 비극적 피살 사례와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벌어진 경동대학교의 유학생 69명의 13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건축주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대연동 주민들 문제, 외국인들의 강력사건 급증과 집단마약 투약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정치인들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어리석게도 실패한 서유럽을 맹신하고 있고 맹목적 외국인 의대 정책을 추진하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흐름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극이 양산될 위험성이 예고는 섬뜩한 일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의식 기저에 문화사대주의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서구문화 추종 강박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부패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잘못된 저출산 해결책이나 이민 학대를 목적으로 한 이민청 신설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밀실에서 정책을 다 만들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건 독선적 태도이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듯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결코 민주주의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독재국가 지도자의 이미지 또는 검찰 조직 내에서의 행정권력 이미지에 불과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인해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거국적 선행 노력이라는 패배의식을 떨친 국민적 출산 장려 운동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토록 영민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음을 돌려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은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만 살리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선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 낭비가 아니라 범정부적이며 범국민적인 출산 인신 혁신 및 장려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 역대 정부의 오진 및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잘못된 방향에서의 땜질식 정책 지원과 진정성 결여한 보여주기 쇼는 멈춰야 한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음에도 이젠 끝났다고 성급히 패배주의에 젖어 이민청을 해법으로 들고 나오는 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이를 알면서도 강행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배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아직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출산율 회복 정책, 인구 감소 문제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미 늦었다면서 이민 수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껏 학업과 직무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동훈 전 장관이기에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한동훈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구국적 통찰력으로 이 골마 터질 대로 터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며 우리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한 위원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민수용 확대 찬성론자들이 단골맨으로 써먹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철저하게 고용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인들이 3D 업종에서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 조건으로선 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을 저개발국 외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거듭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 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 출산 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인구 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수만 채워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취급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넣는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대량으로 유입 정착시키는 것은 자발적 식문지와 정책에 다름없다고 보며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문화 정체성으로 뭉쳐진 국민으로 성립되는 단일한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인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다가는 장차 이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어 우리 본토 한국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단지 공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으로 인해 프랑스는 또다시 홍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이민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속지주의를 버리고 속인주의를 택하기로 한 것인데,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했다며 많은 유럽 예술가와 정치인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리며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비록 자녀가 16세에서 18세 때 국적 취득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지고, 경찰 등 공무원을 고의로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는 프랑스 국적이 박탈되며 가족 이민, 학생 이민 조건도 강화됐고,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초사회보장 지원도 근로 여부나 사회기여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택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론 분열이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이를 극우 민족주의라고 매도하며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극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디딤돌이라며 국민연합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국민적 논의와 동의 절차도 없이 성급히 이민 확대 정책을 펴 국론 분열로 치닫는 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 조직상 법무부 장관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 분장 사항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국한되고 있고, 외국인 정책 관련한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전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및 사무소에 소속된 300명도 안 되는 현장 단속위원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체류 외국인과 50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민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 국가들처럼 전국 15만 명의 경찰 조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거미줄 같은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관리를 담당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민청 신설 계획이 국익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 기울여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 확대 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영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다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이민청이 될 수가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율 회복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지금껏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깊이 연구해오지 않고 있다가 졸속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뉘우치고 오늘부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 적극 하나,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유럽의 실패 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가능한 경제적 수단의 숫자로만 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인 이민 확대 정책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이민청 신설 계획을 버리고 결혼가족 출산부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의 요청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려는 이민청 신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포함 27일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 2024년 1월 2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국민을 위한 대안,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수도권 기독교 청년합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원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 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보금언론인회, 대한민국 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역본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합,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옳은가치 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 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생명사랑 국민연합,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원가족 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 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교육맘톡, 시민활동어 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햇세드 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 가정문화원, JDR, 대연동 국민주권침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국위 국민주권침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대의회 시민단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정초에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서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경찰이 피살을 당해도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경찰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협조해 주신 경찰관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요청서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직접 이 내용을 발송해서 국민의힘 의원실로 이 내용을 발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옆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 안내하겠습니다. 식당. 예, 저기 잠깐 몸을 비틀어 저쪽 보시면 동백회관 있어요. 지하 1층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메뉴가 다양한데요. 네, 10,000원 전으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 한꺼번에 카드 결제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